아무래도 여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 아닐까요? 저기요, 왜 이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거 좀 놓으시죠. 어머님? 오빠, 저 아줌마가 오빠 아내의 엄마야? 근데 어쩌라고. 이제 나 그런 것 따위 상관 안 할 거야. 오빠 쓰러지고 의식 없는 동안 나 깨달았어. 오빠 아니면 나도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 세상의 시선 이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 둘이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인생이야. 내가 오빠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사위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지만 곧바로 말을 이어서 하는 여자의 말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위 품속에 안겨 눈물을 보이는 여자는 사위의 불륜 상대였던 거죠. 너무 기가 차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병실 천장을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던 저는 도끼 눈을 뜨고 사위에게 해명이라도 해보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여자분은 우리 사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거기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대단한 장애물을 넘어서 하고 있는 애절한 사랑을 하는 사이 같고, 입까지 다친 게 아니라면 자네 입으로 변명이라도 해보지 그렇나?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개판이 된 병실 상황에 의료진들은 저희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병실을 나갔고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았던 사위는 솔직하게 말하겠다 했죠. 그렇게 여자가 안겨붙어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여자와 장모님께서 생각하신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장모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외도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도 맞바람을 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저한테 이 세상을 버틸 버팀목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초에 견고하던 제 마음이 이 여자의 작은 위로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위는 여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제 딸 탓이라며 자신의 불륜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3자였으면 사위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 제 딸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사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며 더 소리쳤어요. 그렇게 사위의 말을 듣고 있던 사이 딸이 병원에 도착하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에 딸은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딸의 외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던 사위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것처럼 먼저 바람을 핀 딸에게 화를 내며 몰아붙였어요. 때마침 잘 왔네. 안 그래도 당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장모님께서도 설명하실 건데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러니 당신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나 이 사람이랑 당신 몰래 만나고 있었어. 별로 놀랍지도 않지? 당신이 나보다 먼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잘못한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나도 당신이 먼저 바람피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람필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평생 장모님께 교육을 받아온 당신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 남자 만나는 모습 보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알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 얼마나 만났고 어느 정도까지 깊게 만나왔는지.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 나 당신이 그 남자 만났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 그 남자 만난 날짜, 사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두 사람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말을 끝까지 들은 딸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것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딸은 사위에게 매서운 눈초리를 보이며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불륜한 걸 자랑이라고 네 아내랑 장모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냐? 너 정말 상종 못할 새끼였구나. 그리고 뭐? 내가 바람을 펴? 증거도 있다니까 한번 말해봐. 내가 누구랑 언제 어디서 만남을 가지고 네가 말하는 바람을 폈는지 말해보라고. 끝까지 오리발이야? 야, 장모님도 그 사진 봤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뻥카 날리는 줄 알아? 자기야, 내 휴대폰 좀 건네줘봐.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진 증거 보고도 지금처럼 큰 소리 낼 수 있나 보자. 자, 여기 이거 봐라. 여기 있는 사람 누군데? 너희 둘이 사진도 보고 서로 손도 만지고 별짓을 다 하던데? 이제 또 말해보시지. 그래? 이거야? 이게 네가 가진 증거라는 말이지?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누군데? 이 남자에 대해서는 몰라? 왜 몰라? 너보다 어린 연하에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지. 아픈 내가 직접 이놈 데려와야 그제서야 다 실토할래? 설령 내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네가 바람 핀 게 정당화가 되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나 바람 핀 적 없어. 알아? 여기 사진에 찍혀있는 남자 내 이복 동생이라고. 우리 엄마랑 이혼한 내 아빠가 재혼한 사람 사이에서 낳은 이복 동생. 야, 네가 나를 믿었으면 이 남자를 왜 만나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형욱이를 왜 만나고 왔는지 물어나 봤어? 그리고 여기 사진 내가 형욱이 처음 만난 날인데 네가 어떻게 알고 사진을 찍어? 너 솔직히 말해봐. 먼저 바람 피고 있어서 내 꼬투리 잡으려고 일부러 쫓아다닌 거 아니야? 맞지? 이복 동생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복 동생이라는 증거 있어? 자, 여기 형욱이랑 대화 나눈 문자들이고 여기 우리 아빠랑 형욱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됐어? 딸이 만난 남자가 전 남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과 저 몰래 만나오고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었죠. 제가 놀란 걸 딸아이도 알아차렸고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엄마, 먼저 알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내가 아빠 만난다고 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아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어쨌든 죄송해요. 사실 이복 동생인 형욱이가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알았지만 밑에 자식이 있다는 건 몰라서 놀랐는데 꼭 저랑 만났으면 한다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서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하고 닮은 점도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확실히 피를 나눠서 그런지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형욱이가 피부치 찾자고 저를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빠가 많이 아파요. 암투병 중인데 형욱이 말로는 평생 엄마에게 한 행동과 저한테 미안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에게 지금의 아내분과 자식인 형욱이가 있으니까 표현을 못 하셨나 봐요. 형욱이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고는 저한테 아빠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투병 중인 아빠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사를 물어보고자 그날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저를 버리고 간 아빠를 미워한 적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그랬지 좀 커서는 그런 감정들은 없어졌어요. 물론 아빠가 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아빠니까 평생 그리운 감정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아빠가 암으로 아프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다시 형욱이 만나서 같이 병원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날 아빠랑 사진도 같이 찍고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괜히 제가 악에 받쳐 딸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아빠를 미워하게 강요를 했구나 싶었죠.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느낄 감정을 모두 무시한 채 말이에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지껏 그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워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저 혼자 쌓아 올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에게 또 혼이 날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곤 사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이 병실에 바람을 핀 사람은 사위와 상간녀 저 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의 말을 들어보면 사위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착각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맞아 들어가니 사위의 의도를 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평소 불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치를 떨었던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딸이 처음 사위를 데려왔을 때도 했던 말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종종 하던 말이었죠. 나는 불륜 저지른 것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씩 따져봐도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두 사람 쫓아고 몇 명이나 피해를 보는 거니? 내가 공공연하게 내 주변에도 똑같이 말하고 다녀서 내 신념을 지키려고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자식인 유리라고 해도 말이지. 아니, 오히려 우리 유리가 정서방에게 그런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준다면 엄마인 내가 보상을 해줄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불륜을 이 세상 가장 파렴치하고 못된 행동으로 말하고 다녔고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남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걸 사위가 노렸던 것 같아요. 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제가 줄 보상을 노리고 말이죠. 자네, 돈 때문에 이런 건가? 내 능력이면 자네가 이 상간녀와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알아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들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밝혀지는 일이라고. 당황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자 더 확신이 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더 생각났죠. 그리고 설마 자네 그때 강릉에서도 이 여자랑 있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강릉에서 내가 자네 발견한 바로 다음날 자네가 내 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며 술 먹고 들어왔잖아. 왜 하필 내가 강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네가 그걸 말한 거지? 거기다 자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강릉 공장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경기도만 해도 비슷한 공장이 수두룩한데. 이 상간녀 아가씨, 당신 저 남자랑 강릉 다녀온 적 있지? 솔직히 말해, 나 그쪽이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묻는 말에 두 사람 모두 버벅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위 그놈이 공장 때문에 강릉을 찾은 건 거짓말이 확실했어요.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제대로 집었던 거죠. 강릉에는 상간녀와 다녀왔던 겁니다. 아마 여행에서 마주친 제가 불륜의 현장을 목격했을까봐 괜한 의심을 사고 걸리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았어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의 사이를 더 캐내어 보다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위가 쓰러졌던 장소와 시간에 상간녀도 같이 있었더군요. 출동을 한 119 구조대 기록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쓰러진 장소와 사건 시간, 신고자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말해볼게요. 아무래도 저를 속였다고 생각한 사위가 상간녀와 축하를 하기 위해 호텔에서 묵게 됐고 서로 신나게 즐기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던 것 같아요. 119 구조대가 출동한 곳이 호텔 수영장이었고 신고자가 상간녀였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호텔 수영장에서 상간녀와 있을 우연이 있겠어요. 다시 그날의 병실로 돌아와서 대충 현재 벌어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게 된 저는 사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몸이 성했으면 그곳에 있던 집기들 모두를 집어 던졌을 텐데 괜히 어디 한 군데라도 때렸다 고소를 당할까 싶어 말로만 겁을 주기로 했죠. 내가 긴 말하지 않아도 자네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건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정신이라도 정말 꽉 붙들고 있어야 할 거야. 자네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괴롭힐 거거든. 자네가 가진 것 내가 다 앗아가 줄게. 자네가 가진 집, 차, 사업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말이지. 내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제외하곤 내 모든 돈을 전부 다 쓴다고 해도 자네 하나만을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라고. 그리고 지금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전현과의 사랑 어디 끝까지 할 수 있나 보자고. 아무리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평소 저를 보아온 사람이라면 제가 한 말에 거짓이라고 하나 없음을 알 겁니다. 사위 또한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곤 상상이 되는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잘못을 구하려고도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보게 된 제 눈빛으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째려보는 제 눈을 피한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딸을 이곳에 둘 수 없었고 더는 뻔뻔한 사위에게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병실을 떠났죠. 딸에게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였지만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까 사위의 말에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딸은 사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기만하려 했던 사위에게 뼈에 새겨질 만큼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한시가 바빴습니다. 단 1초라도 사위가 마음 편히 있는 꼴을 보기 싫었어요. 우선 사위를 도와주고 있던 제 주변 지인들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가 저지른 행위들을 알린 저는 더 이상 사위와 제가 관련이 없음을 전달했고 도와주고 있던 지원을 끊을 것임을 말했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자금들도 모두 뺄 것을 말했고요. 거래하는 사업체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 지인들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사위의 사업체와 거래량을 줄이거나 밀려있던 거래 대금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저와는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다 보니 아예 돌아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인들에게만 알렸던 소식은 점점 확산되었고 저 때문에 나름 업계에서 알아주던 사위의 사업체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죠.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사위 사업체를 매장시켜버린 거죠. 딸은 스스로 구한 것들과 저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그 사이 저는 사람을 고용해 사위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범법 행위들을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먼지만한 행위라도 다 털어낼 생각이었죠. 옛말 따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위에게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있었겠어요. 알아낸 범법 행위를 겹치지 않게 정리하여 관련된 행정처에 보내주었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정리한 행위들이라 저희에게 받은 서류 그대로 서류를 올리면 되었을 정도로 정성 들여 사위를 고발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도 영업정지, 벌금 부과, 시정조치 등등 머리 꽤나 썩히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는데 가뜩이나 저로 인해 힘들던 사위의 사업체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거기다 사업 투자금을 갚으라고 제 쪽에서 내용 증명과 함께 독촉장을 보내니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사위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제 괴롭힘에 못 이겨 투자금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위 일은 해결되었고 그 다음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딸을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저도 딸과 같은 경험을 먼저 해본 적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게 맞는지 딸아이는 저보다 더 강인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극복하려 했어요. 때때로 혼란스러워도 했고 불쑥 솟아오르는 화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금방 사위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딸은 제 옆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혼을 다짐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 결혼의 결자도 연애의 연자도 꺼내지 않고 있죠. 딸이 옆에 있는 덕에 이 나이가 되어서 뭐든 혼자 할 줄 알았는데 뭐든 딸과 함께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삶도 자신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딸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했으면 하네요. 엄마로서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기만 바라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제 딸의 행복을 바라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